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가 바로 환구시보인데요. 환주시보로 부르죠. 이 환구시보의 영문판이 바로 글로벌타임스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타임스가 12일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의 반중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가세할 경우 한국과 중국 간의 신뢰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가 나서서 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청샤오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한국 정부가 쿼드 가입을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치렀는데요. 이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막 회복한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전략적 상호 신뢰가 필연적으로 손상될 것이라 그러면서 한국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 교수는 사상 첫 쿼드 정상회의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달 한국 방문 일정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쿼드에 합류하기를 설득하고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청 교수는 미국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서명 마무리, 한반도 정책, 쿼드, 그리고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등을 논의하려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들 이슈는 한국을 쿼드로 초대하려는 미국의 패키지들, 그러니까 묶음거래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청 교수는 또 한국의 쿼드 가입을 지지하는 이들은 영내, 그리고 세계 문제에서 국가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한국은 항상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원했고 G7 가입도 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쿼드 가입은 장단점이 있다 그러면서 쿼드가 중국에 대응하려고 하는 비공식적 안보단체라는 것은 민감한 점으로 한국도 일을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쿼드는 소규모의 반중 그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과연 태도를 바꾼 걸까요? 지난 8일 미국 시간인데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황지안 서울시립대 교수가 런던의 레먼 피체코 파도 부교수하고 함께 미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에 이런 글을 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바이든의 북한 정권법에서 희망을 본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기에 한국 정부가 쿼드 플러스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직 쿼드 플러스라는 구상이 공식화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 여부를 거론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참여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청와대도 지난 10일 우리 정부는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의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나 구상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미묘한 흐름에 대해서 이 청샤오 교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절 쿼드 합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한국이 이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을 전제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쿼드에 한 발짝 가까이 갔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청 교수는 한국이 이 중국의 반응을 우려해서 쿼드에 부정적이었지만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누릴 수 있어서 태도를 바꿨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배신감에 가까운 분노를 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타임스가 이 중국 내부의 견해를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이번 기고문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 내부의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 한국 정부가 중국이 어떻게 해왔길래 이렇게 중국이 우리에게 쿼드 참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 라고 경고까지 하면서 한국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중국 정부는 작년 11월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했을 때 한국과 중국이 외교 안보 2+2 대화를 포함해 가지고 10가지 공동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발표가 거의 안 된 내용이죠. 당시 왕위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반중 전선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을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일본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왕이가 내세운 명분은 한중일 경제통합이었습니다. 이를 무기로 해가지고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못하도록 압박을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왕이가 꺼내던 카드가 바로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통참이었습니다. 이건 이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 정면으로 맞서는 중국의 대응 카드죠. 이 말은 곧 이 화웨이 같은 이 자국 IT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도록 요구한 건데, 왕이를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화답을 해줬습니다. 당시 이 왕의 방안에서 바로 이것이 중국 측이 얻어간 가장 큰 성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강경화 장관의 이런 답변이 가져온 후폭풍입니다. 미국은 국무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클린 네트워크에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맹국 미국의 요청에도 한국이 동참하지 않고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에 줄을 서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건 한미동맹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미국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가치 연대를 적극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봤습니다. 더더구나 당시 방안에서 왕이는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한국 측을 겁박을 했죠. 이런 중국의 압박에 우리 외교부는 고개를 숙였고 중국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최소한 쿼드 같은 동맹체 안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명분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이 전략적 모호성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강력한 반중 드라이브입니다. 청샤워 교수가 지적한 대로 미국과의 관계, 미군 주둔 비용, 그리고 G7 참여, 이런 변수가 한국 정부도 결국은 미국 뜻대로 쿼드에 합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빨리 끝난 것도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해야 된다고 요구한 건 그렇게 협상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이걸 포함해가지고 한국 정부하고 더 이상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 이런 선포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도 못할 금액을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그 다음 다가올 수 있는 파장이 어느 정도 클 것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서둘러 방위비 협상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합의하면서 쿼드 참여 같은 미국의 가치연대에 함께 줄을 서겠다고 내락을 해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의 체면이 걸린 문제니까 겉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은 11일 쿼드 플러스 가입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원칙은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소위 배타적 지역 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역대 정부가 추구해 왔던 것이라 그러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사실상 반중 연대로 평가되는 쿼드가 배타적인 조직이 아니다라고 화답을 해줬습니다. 네퍼는 이어서 쿼드는 비슷한 마음을 가진 국가들이 원칙적인 합의를 하는 모임이라 그러면서 공동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 경제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또 이 쿼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라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어떤 국가를 배타적으로 배제시키겠다 뭐 이런 방향성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협조와 공조를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한국 입장을 배려해 가지고 아주 외교적인 보호막을 쳐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쿼드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 압박의 피크는 17일 방한하는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함께 와가지고 2+2 회담, 그러니까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피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고 또 한국 등의 참여가 가시권에 들어서니까 중국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13일만 해도요, 글로벌 타임스는 줄줄이 쿼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것도 일반 기사가 아니고 분석 기사입니다. 중국의 불안한 심기를 엿볼 수가 있는 기사인데요. 중국 경제가 쿼드 참여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또 참여국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서 아시아판 나토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 나토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 아시아판 나토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쿼드 정상회의에서 거론된 히토류 관련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는 일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도와 아시안 나토라는 전차를 묶을 수 있을 만큼 경제 관계가 견고하지도 않다라는 희망적인 분석 기사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구구절절 중국의 두려움과 초조함이 묻어나는 기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는 어쩔 수 없는 대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2일 미국 시간인데요. 이 12일 열린 쿼드 4개국 정상회담이 화상을 일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에서 5G 기술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워킹그룹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히토류 조달망도 구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공동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인도산 백신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이 4개 나라가 미래 기술 분야 표준과 규범을 만들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쿼드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 4개국 모두 사이버 보안 문제와 21세기에 매우 중요한 5G, 기타 기술의 표준을 확립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5G 네트워크 기술을 필두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든지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분야가 총망라된 겁니다. 이 기술표준 워킹그룹에는 4개국의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기업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화웨이 연대가 구축되는 셈이고요. 사실상 중국 대 비중국, 중국과 중국이 아닌 나라의 시장으로 양분되면서 이 중국의 IT 고립화를 촉진하게 될 겁니다. 쿼드 국가들은 또 중국의 무역 보복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검토된 게 뭐냐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 공급망의 분산 필요성을 확인한 겁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58%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걸 중국이 무기할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자 하는 것이 이번 쿼드 회의에서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의제들이 대중국 압박으로 모였습니다. 특히 이 4개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법의 규칙, 항행과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영토의 현상 유지, 이 4가지 항목은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 확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들입니다. 또 4개국 정상들이 민주적 가치에 방점을 찍은 것도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구성하려고 하는 미국에 의해 나머지 국가들이 적극 호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는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더 이상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카드를 붙들고 있어야 될 시대는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쿼드 가입은 중국과 한국이 이제 막 회복한 전략적 상호 신뢰를 불가피하게 훼손할 것이라 그러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만 정작 우리는 중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손상을 입을 전략적 상호 신뢰 관계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시때때로 한국을 향해서 마치 자신들의 속국인 것 같이 대하고 수시로 무역 보복을 하며 또 급기야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화하려는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는 마당에 손상을 입을 전략적 상호 신뢰 관계가 뭐가 있다는 것인지 중국은 밝혀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국민들이 알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특별한 비밀 내막이라도 있기는 한 겁니까? 자, 여러분. 쿼드를 확장하는 이 쿼드 플러스에는 기존의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같은 나라 외에도 베트남, 뉴질랜드 등의 국가도 참여하게 되고 영국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뜻을 비췄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중국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가치 연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점입니다.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